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10년을 보내시다가 어떻게 이혼 교수님을 만나시게 된 거죠? 네, 저희 친정어머니가 우연히 이제 전화로 평화신문에서 이런 걸 봤는데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화를 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안 된다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시험관 수술을 많이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됐는데 그 분명히 평화방송에 나오는 거였으면 그런 게 아닐 건데 자연적으로 하는 거는 나는 안 되는데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네. 제가 막 인터넷을 혼자 찾아봤어요. 그 보니까는 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마지막 시술로 이제 유산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험관 시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영원히 끝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시험관 시술 안 할 거니까 그럼 그냥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한번 가볼까 하고 갔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친정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을 때 난 그런 거 안 된다. 네네네. 오히려 마음이 참 많이 힘든 상태라서 또 그렇게 반응을 하시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마 많은 난임 부부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실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잠깐 찾아봐서는 이 네. 나프로 임신법 뭔지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수 씨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막 마음이 막 감동이 계속 올라와요. 경수 씨도 그러셨나요? 감동도 있는데 좀 사실 좀 이제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마음이 좀 저도 아프네요. 맞아요. 네. 또 얼마 전에 아이를 품에 안으셔서 또 그 사랑이 아직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축하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이런 감동의 이야기들 오늘 계속 나눠주실 겁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셨잖아요. 네. 우리 김진희 엘리사벳 자매님 같은 경우가 많으신가요? 이 난임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거는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치병보다도 더 힘들게 네. 참, 네. 그냥 이 주변에 이 난임이나 불임으로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네. 좀 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용기를 주시고 네.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지금 말씀할 때 저를 만나서 뭐 임신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몰랐던 거고 그 방법이 조금 더 빨리 우리 추경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빨리 시작됐으면 더 쉽게 임신하시면서 덜 고생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좀 죄송스럽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임신을 됐고 40대 요새는 늦게 결혼해서 40에 임신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절대 늦었다 생각하실 이유 없고 네. 아무래도 그 최전선에서 난임 부부들을 만나고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가장 내밀하게 밀접하게 아는 분이 아마 교수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그 아픔과 그 공감들의 세월이 떠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 자매님이 처음 교수님을 찾아왔을 때 2017년인가요? 그러면 처음 두 분이 만나게 됐을 때가 2018년? 18년 네. 처음에 하던 기간도 있으니까 네, 그때로 한번 17년 말일 거예요. 17년 말. 네, 그때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교수님이 딱 엘리사벳 자매님을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태로 보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상태로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 힘들겠구나, 이 사람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 이제 실질적인 난임 환자들을 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한 그 생각이나 용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주된 그 상황이었고 그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내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확신도 약하던 시기였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우리가 17년 7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개소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 차트 그리면서 하고 계셨지만 그 어떻게 보면 내과적인 치료 단계를 넘어서서 외과적인 치료로 복강경을 하면서 갖고 계시던 지병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기 뒤에 임신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만세 수준이죠. 그 임신이 그렇게 되면은 저희 만세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것도 1년이 아니죠. 이거 차트 그리고 또 수술도 하고 2주기까지 지나갖고 임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저희들 경험에서 이런 그 케이스가 나오는 그런 걸 보고 저희도 놀라는 거죠.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랬던 그런 그 산 증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 과정도 참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 방금 차트도 그리고 뭐 복강경 시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프로 임신법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나프로 산부인과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건강 체크를 해주는 산부인과가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빠의 정충 상태를 봐주는 나프로 비뇨기과가 또 있고 그때 임신이나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추가돼서 크게 한 3부분이 같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쪽에서 처음 여기 입문하시게 되면 그 본인의 분비물을 갖고 본인의 그 가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그 그림일기 같은 차트를 그리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 심전도 같은 거죠. 심전도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찍어놓고 보면 저게 뭐지 하는데 의사는 보면서 이 어느 쪽 심장 쪽이 좀 문제가 있네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면 저희가 보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하다가 약물 치료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복강경이나 이런 외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배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보통 뭐 지금 짧은 센터 계속 기간이지만 한 18주기 만에 임신됐던 분이 제 최장이거든요. 18주기라는 거 한 주기를 한 달로 보면 18개월 만에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비교적 그 기간이 길었던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 교수님, 복강경 시술은 저는 외과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뭐 시술에만 이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궁을 또 복강경 시술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그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 치료 받았고 그 치료가 된 걸로 생각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얘가 완벽하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걸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 참고 지내가면서 임신이 되겠지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거쳐서 나프로 임신법이 진행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근데 난임 부부들이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그 자연적인 임신법이기 때문에 나팔관을 쓰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팔관이 완전히 막혔다든지 수술에 의해서 제거가 됐을 경우에는 이 임신법으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난자나 수정란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빠 입장에서도 정충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빠의 정충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식 기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예 자체 관계를 해도
그 수정란을 만들 수 없을 땐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이외의 조건들만 충족이 된다면 앞으로 임신법이 일반 다른 인공 시술에 비해서 성공률이 적지 않죠, 아, 그렇죠. 교수님? 예, 예. 네. 그 잘 모르는 분들은 시험관 또는 난임 시술소 이런 병원에 가면은 다 되는 거라고 처음에 잘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난임병원에서의 그 성공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30% 넘어가는 30%에 가까우면 굉장히 잘하는 그런 시험관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에 가까운 나라에 속하는데 대상이 엄격하게 결정이 안 되고 1년 말이 1년 그걸 그새 자연히 임신이 안 되면 다 난임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그 아주 어려운 그런 꼭 해야 되는 시험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아까 말씀대로 그 자연적인 임신이 안 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되는 확률이 높은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로 시험관에 접근을 했다가 실패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누구는 가니까 한 번만에 됐고 누구는 지금 저 집은 뭐 몇 명을 했는데 그하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안 되기 시작하면 한 두세 번만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참 난임 부부들이 이 나프로 임신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공적인 방법들입니다.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리적,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에 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그 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배란 과정이라는 게 그게 쉽게 배란이 한 달 한 달마다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어떤 때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생리 사이 중간에 피가 비친다든지 또는 그때 배에 배란되는 배란통이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배란 후의 상태에 아랫배에 불쾌감이나 소변문대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순한 생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들이 과배란을 유도하게 되면 증폭이 될 테니까 그 자체만 해도 많이 힘들죠. 네. 예, 많이 힘든데다가 이런 과배란 유도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수분이나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잘못 주게 되면 과배란 증후군과 같이 호흡이나 그다음 복수가 찬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는 생명을 위험할 정도로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과배란이 됐을 때 배란된 난포를 채취하는 과정이 그냥 배 안에서 난포를 빼내야 되니까 복강경을 하는 것 같이 배에 구멍을 내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들어갈 때 그 자체에 출혈이나 또는 상처를 주거나 그 장기를 다치거나 하는 위험도가 또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의 몸을 해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물론 아프고 힘들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시술이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호르몬 부작용이 와요. 네. 그게 막 굉장히 몸이 많이 붓고 또 살이 찐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땀도 많이 나고요. 그게 종합해 보면 되게 갱년기 증상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30대 때 막 나이는 그때 30대였는데 막 그런 것들을 겪으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몸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저는 그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네. 야. 시험관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시험관이 성공하면 임신이 가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임신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주기 한 두 주기 세 주기가 엉망이 돼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주기.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불안한 거죠. 네. 이게 뭐 잘못됐나 보다. 근데 그게 좀 심해는 깔아앉긴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임신이 안 됐을 때 오는 그 좌절감. 네.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쵸. 네.
몸의 이런 변화들, 증상들도 겪어내기 어렵지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저는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참 이야기를 들을수록 인위적입니다. 뭔가 자연의 그 주기를 일부러 인간이 이렇게 억지로 바꾼다는 것이 참 신앙적으로도 좀 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이렇게 앞으로 임신법으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날로도 한번 저는 자꾸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셨을까요? 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제가 임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쵸, 만세죠. 그쵸. 네, 네. 저는 만세고 이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처음에는 저희 본인들도 기쁘죠. 네. 임신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생각도 안 했던 지금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이 이게 되겠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도 있고 네. 그냥 뭐 시험관 사이에 내가 좀 쉬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오는 분도 있고. 근데 툭 임신이 되니까 일단 놀랐고 네. 임신했다고 좋다고 하는데 그 반대편이 딱 돌아서면서 유산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나오죠. 그 불안을 갖고 계시는군요. 임신했다고 이야기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집에다. 네. 이야기하면은 또 뭐 어떤 반응이 나올까? 네. 그다음에 그 오버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꼼짝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뭐 이야기하면 뭐 이건 거 하냐고 하지 말라는 둥 하여간 오만 컨트롤 하려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 우리 김신희 자매님도 꼭 그러셨을 것만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딱 임신이다 알게 됐을 때. 사실 그때 주말에 우연히 이제 테스트기를 해보고 네. 양성 반응을 봤는데 사실은 그 10년 동안 항상 한 주만 봤었기 그쵸. 때문에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맞나? 막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네. 이제 월요일 되자마자 이제 병원에 연락도 안 하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찾아갔어요. 문 네. 열자마자. 그래서 센터에 가서 그 담당 간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좀 의아해하시죠. 찾아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듣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반대로 보니까 내가 정말 임신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좀 실감이 들었어요. 네. 네. 우리 자매님보다 간호사 선생님이 먼저 네. 오셨군요.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알렸을 때 반응이 대충 예상은 되는데 또 기억에 남는 뭐 가족들의 반응이랄까? 남편분은 어떤 얘기 하셨어요? 말도 못하게 네. 기뻐하죠. 말도 못하게 기뻐하고 뭐 주변 사람들도 다 제가 좀 늦게 알렸어요. 늦게 알렸더니 다 막 우시더라고요. 네. 모두가 기쁨의 눈물로 네. 화답을 해주셨군요. 그래요. 혹시 교수님을 찾아가서 막 안아주고 싶다거나 행가래를 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을 것 너무 같은데. 감사하죠.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는 왜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느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옆에 계시는구나. 그게 진짜 느끼고 싶은데 그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뭐 남들은 체험해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 앉은 자리에서 그걸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니까 네.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치긴 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그게 또 사라지는 거죠.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임신법이 의학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우리 영성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두 분이 서로에게 느끼시는 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네, 이런 마음을 느끼시고 또 서로에게 산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보시면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정말 특이하게 반응을 했다거나 지금 나프로 센터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는 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임신하셨고 훌륭하게 그쵸. 애를 낳는 그런 경우가 뭐 대부분 센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가장 기억이 남는 게 그 최고령으로 임신했던 그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지만 아까 그 전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입양을 시도해서 입양을 하신 분이 2분인가 계세요. 근데 네. 그게 이 나프로 임신법에 입양에 대한 부분까지가 포함이 돼야지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출생의 기쁨,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임신하고 잉태해서 분만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네. 그게 너무 늦어버리는 순간 그거에 대한 후회나 또는 좌절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는 또 키우는 즐거움을 못 가졌지만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봉사나 또 입양을 통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낳는 즐거움을 못해도 키우는 즐거움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받아서 진행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까지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임신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은 난임을 중심으로 앞으로 임신법을 진행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뒤에 폐경이 다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아기 낳으려고 어쩌다 이야기 듣고 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폐경이 되면 임신 안 되니까 입양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 생각도 안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조성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약합니다. 근데 그게 그 과정, 그 환경인데도 입양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야.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하시는데. 그쵸. 네. 네. 근데 그걸 입양을 하시면서 그 프로세스를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교수님, 저는 이 나프로 이 프로그램 안에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는 그런 부분까지 생명으로 계속 연결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를 몰랐는데요. 네, 네. 뭐 밖에서 병원들에서 하는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과 다를 수밖에 없는 접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게 되면 네. 생명이 뭔지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생명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를 느끼게 되면 낙태 또는 뭐 시험관 네. 이런 것들이 뭐 하는 짓이지? 가 먼저 생각이 나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예. 근데 그쪽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단지 난임 환자분들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지금 아마 말씀은 하지만 집안도 많이 다시 따뜻해지고 서로 네.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돌아가요. 네. 저절로. 그리고 절대 이혼 안 해요. 이런 집은.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럼요. 이런 과정이 네. 있는데 무슨 어떻게 이혼을 해요. 그쵸. 네. 무슨 이혼 생각을 해요. 무슨 이혼까지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아니 그냥 하나가 생명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행을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베이스예요. 근데 자꾸만 성공률 몇 %에 그것만 묻고 그쵸. 그거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성공합니까? 성공해요. 저도 처음에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네.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험관만큼은 해요. 여건이 시험관보다 오는 사람들 여건이 더 안 좋지만 시험관만큼은 해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앞으로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큰 실제적인 걸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그 작은 기적을 본인이 느끼는 그런 좋은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임신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네. 정말 큰 범주에 이 부부를 위한 혹은 가족을 위한 생명 교육이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네.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김진희 자매님,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드릴게요. 주변에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경험자로서 나프로 임신법이 이래서 좋다. 네, 많이 홍보도 부탁하실 것 같고요. 느끼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을 난임 부부를 위해서 나프로 임신법에 대해서 네, 체험하신 것들 좀 나눠주실까요? 제가 난임병원을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녔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좀 유명하셨던 의사분께서 저보고 시험관 시술했을 때 성공 확률이 10%라고 그랬어요. 저의 그때 상태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나프로 센터 왔을 때는 아마 10%, 뭐 5%도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아마 왔었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어려운 케이스도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나프로 센터를 다니면서 그전에는 못 느꼈던 저의 문제가 뭔지를 다 같이 이렇게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모든 의료진께서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저는 편안했었기 때문에 병원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점이었어요. 예.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난임 부부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마음의 치유부터 시작을 한다면 아무래도 뭐 몸에 더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마음의 자존감도 낮아졌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의 실망들을 잘 치유하고 또 몸도 잘 치유하면서 가는 방법, 네, 나프로 임신법 직접 경험하신 네, 우리 김진희 자매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많은 부부들에게 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옆에서 우리 경수 씨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러 번 감동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로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저도 만약에 좀 일찍 알았으면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먼저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 말고 조금 건강 상태가 오히려 더 좋을 때 먼저 꼭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몸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네, 난임 부부들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방법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신비에 저는 몇 번이나 소름이 돋고 참 감동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생명이란 것이 아마도 그런 것이겠죠. 이 생명,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생명 수호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